사당역은 늘 붐볐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길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앞에 놓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6살짜리 작은 손. 때 묻은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어떤 이는 못 본 척했고 어떤 이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몇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고 갔다. 지우는 그런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였다. 기품 있는 정장에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 비싼 시계를 찬 손이 차문을 닫았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부자인 사람이다. 그녀는 빠르게 일어났다. 그리고 작은 손을 모아 조심스레 남자를 향해 내밀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남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강현은 원래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거리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든 신문기사에서 힘든 사연을 보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익숙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으로 갔다. 낡은 옷소매 사이로 반짝이는 금빛. 순간 머릿속에서 기억이 튀어 올랐다. 이 시계, 고급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였다. 그는 숨을 삼키며 다시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작고 가녀린 얼굴. 그런데 이상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그때 아이가 다시 말했다. 배고파요. 아저씨. 강현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입을 열었다. 너, 이 시계 어디서 난 거니? 지우는 순간 움찔했다. 낯선 어른이 시계에 관심을 보일 때 보통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줬어요. 강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응. 우리 엄마가 주신 거야. 이거. 엄청 비싼 거래. 엄마가 엄청 아끼는 거였는데 나한테 주셨어. 강현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이 시계는 분명 자신이 줬다. 아주 오래전 대학생 시절. 그 시절 그는 뜨겁게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시계를 선물했다. 그 사랑의 이름은 수진. 그는 다시 지훈의 얼굴을 봤다. 큰 눈,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느낌. 그때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야? 지우는 그 질문이 왜 중요하지는 몰랐다. 하지만 아저씨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대답했다. 수진. 순간 강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울 20여 년 전. 캠퍼스에는 봄이 한창이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가운데 강현은 벤치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햇살을 가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강현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툭 건드렸다. 뭐해? 수진은 강현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냥 햇빛이 좋아서. 강현은 그녀 옆에 앉았다.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너 요즘 좀 태평한데. 수진은 장난스럽게 그를 흘겨보았다. 공부만 하고 살 거야? 인생을 좀 즐겨야지. 누가 할 소리. 넌 원래 성적 1등이잖아. 1등 좀 놓쳐도 돼. 난 지금 이 순간이 좋아.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강현은 가만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다.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다.
강연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장마가 시작될 무렵 수지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얼굴로 강연을 불렀다. 우리 할 얘기 있어.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커피숍 안에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연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 임신했어. 순간 강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내 아이 가졌어. 강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확실해. 응.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강현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 수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응.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무서웠어. 내가 떠나버릴까봐. 강현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절대 안 떠나.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의지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강현의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강현은 숨을 가다듬고 부모님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고급스러운 차림이었고 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시선을 주었을 때 강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뭐라고?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제 아이예요.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당장 정리해. 강현은 순간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 전 정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결혼할 거라고요. 책임, 너한테 책임이란 단어가 그렇게 가벼운 줄 아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나직이 말했다. 강현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든 간에 아직 늦지 않았어. 낙태하면 돼. 뭐라고요? 강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넌 우리 집안의 후계자야.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순 없어. 강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잘랐다. 내가 우리 집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가 결정하면 너도 따라야 해. 전 수진이랑 아이를 지킬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부모 버리겠다는 거니? 강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과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기대와 그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나도 컸다. 며칠 후, 강현은 결국 수진을 만나지 못했다. 부모님의 강압적인 설득과 협박, 그리고 그의 마음을 잠식한 불안. 나는 무얼 해야 하지?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수지는 연락을 끊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현은 억지로 현실에 적응하려 애썼다. 수진이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 그는 믿고 싶었다. 수지는 낙태했을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 자신을 덜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사당역에서 본 작은 아이가 그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강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찾았습니까? 강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비서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네,
확인해 본 결과 아이와 어머니는 서울 남부의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연은 서류를 펼쳤다. 사진 한 장. 어두운 조명 아래 작은 창으로 겨우 빛이 들어오는 좁은 방.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작은 식탁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아이와 그녀를 지켜보는 여자가 있었다. 수진이었다. 강연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 수진은 예전과 너무 달랐다. 세월이 그녀를 거칠게 지나쳤다. 창백한 얼굴, 피곤한 눈빛, 그리고 마르고 초췌한 몸. 그 옆에서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그가 사당역에서 만난 아이였다. 이게 수진이라고? 강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비서는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건넸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부칠라는 공란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강연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다. 유전자 검사 준비하세요.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강연은 검사 결과지를 받았다. 99.9% 일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허름한 반지하의 문 앞에서 강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곳이 수진과 그리고 그의 딸이 사는 곳이었다. 바람이 스쳤다. 옛 기억이 떠올랐다. 한때 그는 수진과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현실 속에서 묻혀버렸다. 그런데 그녀는 이곳에서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강연은 주먹을 꽉 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 2번, 3번. 그러자 안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훨씬 더 지쳐있는 목소리. 강연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나야. 순간 안쪽이 조용해졌다. 강연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야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앞에는 그의 기억 속 사랑했던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변해 있었다. 강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진아. 수진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엔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강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뗐다. 보고 싶었어.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몰랐어. 수진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다. 뭘? 내가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래.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몰랐을 리가 없지. 넌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강연의 손이 떨렸다. 그때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너도 알잖아. 선택. 수진은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 강연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강연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발을 들였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좁고 더 낡았다. 작은 책상 위에는 어린이용 색연필과 그림책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강연은 힘겹게 물었다. 수진은 아무런 표정 없이 앉았다. 그래. 왜 날 찾아오지 않았어? 그 순간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찾아가면 뭐가 달라졌을까? 강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는 이미 떠났고
난 혼자 남았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힘들었어. 정말로. 강연은 손을 움켜쥐었다.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이제라도 돕고 싶어.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강연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날 수 없었다. 지윤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긴 정적이 흘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울의 거리, 그리고 빗소리. 강연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손끝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만지작거렸다. 99.9% 일치. 그 아이는 지우는 그의 딸이었다. 그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지윤의 작은 손,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 어딘가 자신을 닮은 얼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강연은 다시 수진을 찾아갔다.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의 수진이 그를 마주했다. 또 왔네. 그녀는 담담했다. 강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지윤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려고 해.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윤이를 내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진은 그를 빤히 쳐다봤다. 이제 와서,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강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걸어가 컵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몰라, 강연아. 뭘?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 번이라도 지윤이를 안아본 적 있어. 강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울면서 병원까지 뛰어간 적 있어.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있었어. 난 혼자였어. 그런데 넌 이제 와서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 끝이야.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다. 강연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겠다는 거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수진아, 이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야. 지윤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내 부모님은? 강연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말해야겠지. 그리고 며칠 후 강연은 부모님을 찾아갔다. 식탁 너머로 그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은 단호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흔들렸다. 뭐라고? 강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지윤이라고 합니다. 6살이에요. 아버지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냐? 아닙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설마 수진.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이를 낳았어. 아버지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강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윤이를 입양할 겁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그 아이를? 네, 제 딸이니까요. 말도 안 돼.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드리겠다고? 제가 책임질 겁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요. 순간 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강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우리 집안에서 손을 떼야 할지도 몰라. 강현은 피식 웃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강현아, 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강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키울 겁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끝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막아도 내가 할 거구나. 네. 아버지는 끝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강현은 부모님의 집을 나와 차에 올랐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갔다. 그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지윤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윤은 어색하게 거실에 서 있었다. 너무 넓었다. 너무 반짝였다. 이곳은 자기 집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커다란 소파, 끝도 없이 이어진 복도.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지윤아.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강현이 서 있었다. 지윤은 주춤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강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윤에게 이곳은 너무 낯선 곳이었으니까. 알아. 강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지윤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엄마는 강현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는 집에 계셔. 그럼 나도 집에 갈래요. 단호한 목소리. 강현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윤아, 내가 여기서 지내면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엄마는 또 같은 질문. 강현은 말이 막혔다. 그때 집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아이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아, 방 한 번만 보고 갈래?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자 환한 불빛이 켜졌다. 벽에는 알록달록한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커다란 인형과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지윤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내 방이에요? 응. 이거 다 내 거예요? 강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윤은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손을 올려보았다. 폭신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책상 위에 있던 사진 액자. 그녀와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그 액자를 집어들었다. 엄마. 작은 속삭임. 그리고 지윤은 이내 입술을 깨물었다. 강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윤아. 지윤은 고개를 들었다. 강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말해도 돼. 지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강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윤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냥 사진을 꼭 안고 침대에 올라가 앉았다. 강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랑 통화할래? 지윤은 깜짝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엄마랑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려봐. 강현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현은 휴대폰을 지윤에게 건넸다. 엄마야. 지윤은 작은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다. 엄마. 지윤아. 엄마 어디야? 엄마 집에 있어. 우리 지윤이 괜찮아? 지윤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순간 수진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조금만 참고 있어. 엄마가 곧 보러 갈게.
정말? 응.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지우는 작게 훌쩍였다. 엄마 빨리 와. 강현은 그 작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새하얀 침대, 푹신한 이불, 그리고 커다란 방. 너무 낯설었다. 그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베개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한편 수지는 창가에 앉아 전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연이 건넨 서류가 들려 있었다. 새 집 계약서. 그녀가 더 이상 힘든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마련해 준 집.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강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윤이 잠든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다. 오늘 그는 수진을 만나러 갔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강현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하지만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강현은 천천히 돌아섰다. 거기에는 그의 아내 미경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어진 입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를 내던졌다.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수진의 주소까지.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강현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뭐라고? 지유는 내 딸이야.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아니. 미경은 손을 꼭 쥐었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얼마 되지 않았어. 사당역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래서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겠다고. 그 여자랑 그 애한테 다 퍼주겠다고? 강현은 잠시 침묵했다. 퍼주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야. 미경은 헛웃음을 지었다. 책임. 그녀는 짧게 기웃더니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책임이라는 게 설마 그 여자랑 다시 엮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설마 아직도 그 여자 사랑하는 거야? 강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미경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말 안 해도 알겠어.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해. 순간 강현의 눈이 흔들렸다. 미경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버틸 필요 없잖아.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고 나는 그런 당신을 보고 속이 문드러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강현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미경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지. 그 순간 강현은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끝내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사라졌다. 강현은 묵묵히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감정도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저택의 넓은 정원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눈앞에는 잘 가꿔진 잔디밭과 커다란 분수가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지윤은 고개를 들었다. 강연의 어머니, 곧 그녀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지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할머니는 차가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할머니는 벤치 옆에 조용히 앉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 생활은 어때? 지윤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요. 그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지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우리 강연이 아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난 받아들일 수 없었어. 지윤은 가만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매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봤단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아버지와 같은 눈을 하고 있더구나. 지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다. 내가 강연이 딸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지윤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윤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할머니. 응. 엄마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윤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애타는 눈빛을 보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엄마도 같이 있으면 더 좋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엄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때 저택 안에서 강연이 걸어 나왔다. 멀리서 지윤과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지윤아. 지윤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보러 갈래? 지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지윤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는 그런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가서 엄마에게 내 안부도 전해주렴. 지윤은 활짝 웃었다. 그 모습에 강연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봄이 왔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연은 교문 앞에서 서성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노란색 초등학교 가방을 맨 지윤이 밝게 달려오고 있었다. 강연은 무릎을 굽혀 그녀를 맞았다. 지윤아, 첫날 어땠어? 완전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지윤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 반 선생님도 엄청 착해요. 그리고 점심때 카레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강연은 그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랬구나. 지윤은 꽃다발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이거 뭐예요? 너 초등학교 입학 선물. 와, 아빠 최고. 지윤은 꽃을 받아 들고 폴짝폴짝 뛰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연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제야 실감이 났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더 이상 지윤에게 어색한 존재가 아니었다. 지윤은 그를 믿었고 따랐다. 그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때 멀리서 또 하나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수진이었다. 강연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왔네. 수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 딸이 입학했는데. 그녀의 시선은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지윤을 향해 있었다. 강연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편안해졌다. 그녀도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수진아.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강연아.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필요한 건 아직 시간이야.
강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강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알았어. 수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멀리서 뛰어오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저녁 햇살이 집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거실에서는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현은 주방에서 수진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로 익숙한 침묵 속에서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지훈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강현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응. 선생님도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라고 칭찬하시더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내 머리를 닮아서겠지. 강현은 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수지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강현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내가 지훈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못마땅했잖아.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훈이 인생에 다시 들어오는 게 두려웠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 없이 지훈이를 키우는 게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강현은 그녀의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수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넌 이제 지훈이의 아빠야. 강현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살아볼까? 수지는 순간 멈칫했다. 강현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한참을 고민하던 수지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강현아.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지금 이대로도 가족이야. 강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도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그들은 지훈을 함께 키우고 있었고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입학식 날. 강현은 지훈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지훈은 새 교복을 입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학교를 바라봤다. 아빠.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 잘할 수 있겠지. 강현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지훈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곧 오겠지.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오실 거야. 그 순간 저 멀리서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왔다. 강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 그러나 운명이 다시금 마주하게 만든 순간, 강현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가족이란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존재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지훈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낯선 환경 속에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빠라는 새로운 존재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수진 역시 과거에 대한 상처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쉽게 강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법적인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과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피보다도 강한 함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후회하는 선택을 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시간은 흐르지만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기 내어 과거를 마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